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자정을 넘겨서 이제 새벽 1시를 향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안보정는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의 또 이 우협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요, 매우 이례적으로 이 국정원 홈페이지에 111 신고란이 있어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을 살해하겠다, 이러한 협박글이요 10건이나 넘게 게재됐습니다. 바로 어제 오후 3시부터 집중적으로 게재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국정원에서는 이거는 장난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위협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어제 오후 5시경에 경찰에 통보를 해서 용산경찰서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글에는요, 이 살해 동기라든가 이 계획, 이런 것들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참고적으로 국정원 홈페이지에 있는 111 신고란은요, 다른 국가정보원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신고해달라라고 해서 이 폐쇄적으로, 즉 국정원 내부에서만 알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신고란입니다. 참고적으로 국제범죄라든가 산업 스파이, 또 테러, 외국 스파이, 사이버 공격과 지원 비리와 관련된 이런 각종, 즉 안보 관련 범죄를 신고받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시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찰 관계자는요, 이 살해 시도 일시라든가 구체적인 계획, 이런 거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지금 작성자를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요즘 많이 이러한 신변 위협 요인들에 대한, 특히 대통령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엄중히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수시로 제가 해왔는데, 참고적으로 지난 5월 달에는 말이죠, 취임식장을 폭파하겠다, 이런 글 20대 남성이 붙잡힌 바 있고, 지난달 6월 2일 날에는요, 윤석열 자택 테러하겠다, 이러한 게시물을 올린 인물이 올린 10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남성, 10대 남성. 그리고 지난 7월 23일이죠. 최근입니다. 한동훈 장관을 살해하겠다, 이런 또 암시하는 글을 올려서, 여기서는요, 충남 아산에 있는 20대로 특정을 해서 바로 자택에서 작성자를 검거했는데, 그야말로 좀 술 취해서 장난기로 했다, 그래서 입건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건입니까? 서너 건이 말이죠, 한 두세 달 사이에 연거푸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신변 위협 첩보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그 인물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주변에 이 네트워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아니라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 국가정보기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위협의 강도가 세지 않느냐, 일단 그런 판단이 들어요. 더군다나 국정원에서 1차 판단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론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119 신고란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국가안보 범죄와 관련된 신고를 받는 그런 이 홈페이지 란인데요. 여기에 올렸다고 하는 점에서 기존에 위협을 했던 인물들과는 성향이 좀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경찰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내사를 벌이고 있고, 내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한동안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이후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별로 이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해왔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공개적인 활동은 아니고, 극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적인 채널의 사신이지만은, 대통령 부인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유공자지 않습니까? 심정민 소령, 이 공군 출신이죠. 여러분들 심정민 소령 하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민간인 뭐라고 그럴까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끝까지 조종관에서 손을 떼지 않고 끝까지 전투기를 야산으로 몰다가 생명을 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은 심정민 소령이에요. 나이도 굉장히 젊습니다. 29살, 공사 64기. 그래서 심정민 소령 유족들한테 답장을 보낸 지금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죠. 공개가 됐어요. 자, 이 답장을 보내게 된 것은 여러분들께도 저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달 초에요. 이달 초에 이달 초에 말이죠. 이 유족 측으로부터 고맙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고맙다는 편지냐? 지난 6월 18일 날 종로 평창동에서요. 이 심소령의 추모 시집 8관의 경음악회가 열렸는데 이때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비공식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정말 이 군인의 희생을 높이 기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심정민 소령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켰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정신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심정민 소령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고 이런 날들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략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설 그리고 행사에 참석한 거 이거를 갖다가 유족 측에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편지를 이달 초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달 초에 보냈는데 이제 2주 만에 직접 자필로 답장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족 측이 이제 공개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답장은요,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로 쓴 답장이고, 심정민 소령은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라는 제목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다시 한번 심소령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조금만 인용 보도해드리면, 심소령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사관학교의 교훈을 온몸으로 실천한 영웅이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숨겨진 영웅들을 정성껏 이해하고 남은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그 찰나의 시간에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났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명을 던진 그 위대한 희생에 다시 한번 깊은 경애를 표한다. 심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겠다. 이러한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편지를 받고 유족 측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데 이 편지를 받아서 너무나 감동을 했다.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기억해 주는 노력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매우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심정민 소령은 지난 1월 11일 날 F-5E 전투기로 임무 수행을 하던 중 기체 견함으로 추락해서 순직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JTBC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단독 특보를 하고 있어요. 자, 어제도 이동규 피부과 원장은요, 김철근 정무실장이 7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는 각서를 쓴 이 병원이 바로 이동규 피부과예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동규 원장이 직접 JTBC와 인터뷰를 해서 밝혔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는 성상납을 했냐 안 했느냐 이런 데 초점을 줬고 각서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윤석대라고 하는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그리고 캠프에서 정책위원을 했던 그리고 이번에 행안 장관의 경찰 자문위원회 위원을 했던 윤석대를 통해서 이 캠프 쪽에 전달이 됐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단독 보도를 내용을 보면요. 자, 이 7억 원짜리 투자 각서 이게 이제 하나의 중징계 근거가 됐는데 이 7억 투자 각서에 관해서요. 그동안에 이 장모 씨가 얘기한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이 장모 씨라고 하는 장의사, 이 성접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매매 사실이 없다를 받으러 온 거야. 김철근이가. 그거 해줄 거니까 이거 각서 써라. 내가 돈 받으면 내가 잘못되거든. 현박해갖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하여튼 이 장모 씨가요. 김철근이한테 7억 원의 각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다 사실이다.
그리고 이 장모 씨는 여기 대전에 윤석대라는 국회의원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그 사람이 윤석열 비서실이야. 보좌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서 윤석대가 7억 원 값을 들고 캠프에 가서 넘겼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장모 씨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관련 특혜를 원했다라는 취지의 언급도 한 바 있어요. 장모 씨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저걸 해준다고. 여기 땅이든 뭐든 풀어주는 거 있잖아. 그게 더 나은 거지. 지금 돈 받아서 뭐 하냐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쪽으로 7억 원 각서를 써주면은 이게 뭐 부동산 뭐 특혜를 준다. 이런 거를 암시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지난 7일 날 JTBC 보도를 통해서 장 씨의 이런 녹음 파일이 보도가 되니까 나는 우선이 없다.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부인을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동규 원장은 각서 이거 사실이다. 오늘 이렇게 지금 JTBC 보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밝히느냐? 구체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JTBC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개발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 기대를 장 씨가 녹취 파일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컨설팅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럼 부동산 컨설팅입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이사가 이 부동산 전문가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대 정책위원한테 각서를 전달해 준 사람은 대전 지역의 건설업자가 전달해 줬다. 이렇게 이동규 원장이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 김 회장이라는 지역 건설업자인데, 김 회장은 이 장 씨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둔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JTBC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규 원장이 뭐라고 또 인터뷰에서 밝혔냐면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계약금이 5, 6억이라고 하면 가치는 50억 내지 60억이겠지. 그 계약금을 넣었잖아. 그게 LH란 거야. LH란 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 100억 이상이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대장동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이 LH의 이 계약금 5, 6억을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대장동과 같이 이거를 지금 노리는 그러한 얘기가 바로 이 이동규 원장이 지금 폭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 이사가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김철근이한테 7억을 받으면 실제로 병원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7억 원 각서를 쓴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JTBC 보도는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개발처럼 정치권 인사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동규 원장은 또 장 씨가 지난 4월부터는 실제로 다른 유력 정치인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본인한테 권유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 장 이사가 투자금 넣자 했지. 형님 그거 하면 큰 돈 벌어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디 있뇨? 돈 오라니까 하니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장 이사가 돈 투자를 하면 돈을 엄청 버는데 본인이 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동규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본인한테 돈 구해오라고 한 거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형님 돈 구해다 주면 입 싹 닦아 버리잖아요 하면서 김 회장하고 붙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동규는요, 돈 구해다 주면 싹 닦아버린잖아. 그러니까 돈을 구해다 주는 역할이 뭐냐? 김철근이한테 7억 원짜리 각서를 써갖고 결국은 구해다 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규 본인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니까 대신에 이동규 피부과에 7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형님 그거 돈 나한테 줘. 그럼 내가 LH 같은데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수백억 수익을 올릴 수 있다니까 라고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동규와 장 이사의 녹음 파일을, 지금까지 나온 녹음 파일을 종합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 가설적으로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장 씨가 언급했다는 정치인은 이 JTBC가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느냐, 윤핵관으로 불리는 실세 여당이었다라고 지금 JTBC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JTBC 보도와 관련해서요,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장 씨 말이 사실이거나 아니면 병원장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용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웅이 아니고요. 김용태 최고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이 심야 방송을 하면서요. 이 장 씨라든가 이등교 원장들의 이런 발언,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단체 아니면 당사자들이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에 이거는 고발해라. 그러면 현재 경찰에서 지금 김성진 씨도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준석 다 조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철근이랑 전부 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동규와 장 씨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 사건이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기성인지 어디까지가 또 왜곡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 이준석에 대한 수사가 지금 6개월, 7개월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28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겠죠. 날짜상으로는 내일 28일이 오늘 이제 날새면 27일이니까요. 김성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강신업 변호사가 입회를 하게 돼 있는데 소환 조사가 마치고 나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강신업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한 이 공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현철, 그야말로 이 도피했다라는 설까지 나왔었는데요.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도피한 게 아니고 오늘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했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어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훈도 국내에 들어오면 검찰에 자동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었는데 바로 김현철도 마찬가지로 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요. 미국에 자녀가 유학 중에 있는데 그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귀국해서 자택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수사 3부가요. 빠르면 이달 초중순경에 김현철 장관을 불러서 탈북어민들의 기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으로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서훈 전 원장, 그러니까 강제로 북송하는데 합심을 빨리 끝나도록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문서를 위조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 원장의 측근 인사가 현재 미국의 연구 교수로 체류 중에 있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귀국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본래 처음서부터 필요하다면 귀국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동아일보를 보도를 보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현철에 대한 소환 조사도 굉장히 임박해 있고 그리고 서훈의 귀국도 또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검찰의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